컬러 페이지로 자, 여기 프로젝트 매니저 들어가서 새로운 DRA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불러올 거예요. Restore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DRA 폴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DRA는 다빈치 리졸브 아카이브 파일이고 이제 미디어 파일도 같이 이제 아카이빙 하는 그런 포맷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픈 해주시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와이어밍 캐럴 렌치라는 그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에딧 페이지에 있는데 잠시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서 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금 타임라인 컬러 스페이스가 렉 709 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4로 바꿔줄게요. 이거는 크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이브 해주고 자, 컬러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UI 리셋을 해줄 텐데 그 UI가 이제 좀 내가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하고 이제 기본 세팅으로 다시 돌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 워크스페이스 메뉴 들어가셔서 리셋 UI 레이아웃을 눌러주시면 이제 레이아웃이 다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고 컬러 페이지를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UI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컬러 페이지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상단 파트에는 이제 가운데 프리뷰 모니터 그리고 옆에는 갤러리와 멀럿, 미디어 풀 등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오른쪽에는 노드, 이 네모난 게 노드라는 건데 이 노드에 모든 색 보정 값을 넣는 그런 공간이고 노드 에디터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클립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에는 미니 타임라인이 있어서 저희의 그 에딧 페이지에서 만든 그 타임라인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제 그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과 여러분들이 이제 PC로 직접 보시는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맥북 15인치 맥북으로 이제 이 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FHD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 레졸루션이 작기 때문에 툴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왼쪽에다 몰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코프랑 이런 게 보이는데 원래는 여기 가운데 이제 커브 툴이 오게 되고 여기에 프라이머리 휠 그리고 여기에 스코프 이런 식으로 3등분이 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니터가 큰데 왜 저는 이렇게 보이죠? 라고 하시면은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체크를 해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툴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색 보정의 단계가 보통 뭐 프라이머리 컬러 코렉션, 뭐 세컨더리 컬러 코렉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라이머리 색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엔 세컨더리, 그 다음엔 마지막에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룩을 만드는 그런 3단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머리 컬러 코렉션 하는 툴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프라이머리 컬러 코렉션, 기본적인 색 보정을 하는 그 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 바로 이 프라이머리 컬러 휠인데요. 여기 툴의 3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휠이 나오는데 이전에 뭐 색 보정을 하셨거나 영상을 조금 하셨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하신 분들은 이런 색 보정 툴들에 사실 거리낌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색 보정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난감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뭘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그냥 다 해보시는 거예요. 다 그냥 직접 해보면서 이거는 어디를 이렇게 타겟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컬러 휠 이 하나만 똑 떼고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컬러 휠인데, 컬러 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영상의 색조를 변경을 해주는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조그 같은 거는 이제 마스터 휠이라고 해서 밝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총 4개의 휠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리프트, 감마, 게인, 그리고 오프셋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리프트는 영상의 어두운 부분을 담당을 하고, 감마는 이제 중간톤, 얼굴 같은 그런 중간톤을 담당하고, 게인은 영상의 가장 밝은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오프셋은 이제 영상의 전체적인 그런 신호를 다 담당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잠시 에딧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에딧 페이지에서 여기 이펙트 쪽에 들어가시면 제너레이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컬러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여기 오른쪽 옆에 스코프를 띄워줄게요. 이 두 번째 버튼 스코프를 띄워주시고, 지금 여기 퍼레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웨이브 폼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코프가 굉장히 지금 크게 보이네요. 지금 스코프를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얀 선이 그어져 있죠. 이 가로축은 입력이에요. 입력값을 보여주는 거고, 0부터 100이라고 치면 0, 입력이 없으니까 어둡죠. 그리고 100, 입력이 많으니까 밝습니다. 세로축은 출력값이에요. 그래서 출력이 0이면 말 그대로 또 어둡고, 이제 100이라고 치면 여기가 많으니까 밝겠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그래서 여기 0포인트에 있는 이게 이제 바로 여기 아주 까만 블랙 포인트이고, 이 맨 끝이 화이트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리프트, 감마, 게인, 이게 영상의 어느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는지를 알려면 한번 마스터 휠을 돌려볼게요. 이 게인부터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 입력값과 출력값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영상의 가장 밝은 부분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인, 리프트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감마 부분은 이렇게 중간 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프셋을 이렇게 밝기를 들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라갑니다. 모든 영역의 신호들이 다 일관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휠의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이번에는 커브 툴도 한번 볼까요? 커브 툴도 프라이머리 컬러 코렉션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이 커브 툴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블랙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어두운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화이트 포인트 조절하면 똑같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드톤. 이렇게 그 커브 툴에서 점을 만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거. 일단은 이 프라이머리 휠과 커브 툴의 이런 포인트들이 어느 부분을 관장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샷들을 보면서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여기
프리뷰 위에 보시면 화살표 있죠?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타임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바꿀 수 있고 저희는 믹스드 카메라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타임라인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네마 카메라의 그 로그 포맷으로 찍은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요. 이 로그로 찍은 이 영상 파일들은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HDR의 개멋과 감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비가 아예 없는 그런 영상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보일 수 있게 색 표현이 되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CMS라는 거를 쓰는 건데요. CMS라는 이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아카데미에서 만든 ASYS라는 CMS이고 또 다빈치 리졸브도 직접 만들었어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그래서 이거를 리졸브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RMS라고 합니다. RMS 뭐야? RCM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RCM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컬러 매니지먼트를 들어가려면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컬러 매니지먼트 클릭해 주시고 이 컬러 사이언스 부분에 보시면 다빈치 YRGB 컬러 매니지드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RCM이고 여기에 아카데미 CMS도 있고 선택을 해주시고 이 오토매틱 컬러 매니지먼트는 잠시 해제를 해주면 이 컬러 프로세싱 모드를 직접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만든 와이드 게멋을 사용을 할 겁니다. 와이드 게멋이라는 건 이제 넓은 색 영역을 말을 하는데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와이드 게멋을 사용했다. 더 넓은 색 영역을 선택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는 그대로 렉 709 감마 2.4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HD TV나 모니터에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색 공간이고 그래서 세이브 눌러주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다빈치 리졸브가 영상 클립들에 들어있는 파일의 정보를 읽어서 이 영상은 어떤 카메라로 어떤 로그의 형태로 찍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색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색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색이 표현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 뭔가 컨트라스트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좀 더 잘 도드라지게 잘 보이게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클립을 그냥 보정을 해볼게요. 이 프라이머리 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바꿔봤어요. 여기 노드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해서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정을 한 다음에 이 내가 보정한 값을 이 지금 작은 모니터로 보기에 어려우니 이거를 크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맨드 F, 컨트롤 F를 눌러주면 이렇게 풀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 됐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ESC를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 색깔이 있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바이패스 버튼이에요. 그래서 눌러주면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봐주시는데 이 비포 애프터를 보는 단축키는 Shift D예요. 그래서 Shift D. 그래서 풀 화면으로 컨트롤 F 눌러서 풀 화면으로 킨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노드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패스는 이제 모든 색 보정을 다 바이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한 노드만 좀 끄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다시 누르면 켜지고, 이것도 또 단축키가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D. 자, 컨트롤 D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풀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샷을 한번 해볼 텐데, 그 전에 이 샷을 지금 프라이머리 휠로 했잖아요. 이거를 커브 툴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 프라이머리 휠에 있는 이 버튼이 리셋 버튼이라서 리셋 버튼 눌러주시고 커브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커브 툴.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뭐 리프트 좀 내려주고 밝기를 밝은 부분 더 밝게 해주고 약간 미드톤에 이런 식으로 내려서 대비를 좀 강하게 해주면,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볍게 해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커브 툴로 이 YRGB가 링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다음 샷은 저희가 이거를 분리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분리해서 이 노드도 또 따로 분리해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툴에서 여기 링크 버튼을 해제해주면 이 Y만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거는 루미넌스예요. 그래서 이 휘도만 바꿔줄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RGB는 이제 RGB 그 채도의 밝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정말 이 휘도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해주고, 이제 그 다음 노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컬러 커브로 해줄게요. 이 다음에 노드를 만드는 거는 이제 노드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add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add 시리얼 노드라고 하는데 연속되는 노드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노드가 생성이 되고, 이 노드를 생성하는 것도 단축키가 있죠. 다시 언두를 눌러주신 다음에 단축키 이거는 무조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S, Alt 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리얼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 컬러 커브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쪽 그 풀 부분에 잠깐만요. 풀 부분에 살짝 블루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블루기를 줄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화면으로 보면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좀 너무 차이가 잘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한 개 이상의 노드를 사용을 해서 보정을 하실 때에는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나중에 되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꼭 이 노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노드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노드 라벨을 해주면 이렇게 키보드로 할 수 있는 건데, Y라고 적어줄게요. Y라고 적어주고 여기는 RGB라고
해주면 이제 내가 커브에서 Y 커브를 손을 봤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RGB 커브를 손을 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라벨을 바꾸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얘는 사실 딱히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어디서 어떻게 지정을 하냐, 저희 여기 다빈치 리졸브 메뉴 클릭해 주시고 프리퍼런스 바로 아래에 보시면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어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탭이 의외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굉장히 쓰이는 곳이 없어요. 보면은 여기 페어라이트 타임라인에서 한번 쓰이는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이 탭으로 지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선택해주고 이 검색하는 부분에 라벨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컬러 페이지에 노드 해서 라벨 셀렉티드 노드 이 기능에 이제 탭을 넣을 거예요. 여기 키스트로크에 탭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어사인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세이브를 눌러주면 이제 이거는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본 값에서 프리셋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라 SM 해주고 오케이 클로즈 해주면 이제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탭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었고 이번에는 이 보정값들을 이제 다른 클립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6번 클립은 이미 토널리티를 다 밸런스 해놨어요. 토널리티를 다 해놓은 이 노드에 이 색 보정값을 이 다음 샷에도 똑같이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이라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컨트롤 C,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바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 클립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클립에 또 이미 이제 보정이 되어 있죠. 이 클립 프리뷰 모니터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랩 스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틸 컷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이름을 바꿔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체인지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 그래서 치웠어. 다시 자꾸 제가 마우스 패드를 건드려가지고 네, 일단은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놓고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 14번 샷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여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스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Apply Grade 해주면 이런 식으로 노드에 이 샷과 똑같은 보정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 14번 클립을 선택해 놓은 다음에 이 스틸에 그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똑같이 그 어플라이 그레이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하시면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스틸은 이런 그 보정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와이핑 하면서 이 샷과 이 샷의 어떤 컨티뉴이티를 맞출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도나 뭐 모양 같은 거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아마 16 버전에는 이 가로 스와이핑밖에 안 됐던 걸로 아는데
가로나 세로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대각선도 생기고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17 버전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맞춰준 다음에 내가 맞추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저는 이 모자를 보면서 이 샷과 이 샷에 어떤 색을 좀 맞춰줄게요. 지금 좀 너무 이 샷은 초록색이 도는 것 같아서 초록색이 도니까 이 오프셋을 살짝 붉게 만들어주고 너무 어두워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색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